2009년 1월 15일 2009년 1월 15일 장이 온 전화를 한 통화요. Hello? 그 남편이 뜬금없이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전화를 해서 그럼 다 Oh, good. Are you still on the 550 Honda? 아니야, 사고가 났어. 사고가 있었어. 허드슨 강에 착륙했고 다친 데는 없어. What do you mean turn on the television? I don't understand. 우리 동료를 하는데 날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인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Girls, turn on the TV. 많이 놀랐겠죠. 네, 그죠? 영화상에서. 많이 놀랐을 거고 딸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좀 있을 거고. 부인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나요?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본에 딸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라고 맞아요. 했다. I love you, and I'm okay. Tell the girls.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했던 기장님이 저녁에 TV에 나오는 모습. 영화 보면서 이런저런 우리 주변 이야기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날 라구아디아 공항 날씨는 맑은 날씨에 영상 1도. 뉴욕 겨울은요 굉장히 습하고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습도보다 훨씬 춥다고 보면 돼요. 설리 기장은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샤롯대 공항이라는 곳이래요. 기장이 PM, 네. 부기장이 PF. PF는 파일럿 플라잉의 약자인데요. 이륙하고 착륙 시에 조종관을 잡고 비행을 하는 사람을 PF라고 하고요. PM은 파일럿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종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비행에서는 제프라는 부기장이 PF 비행을 하고 설리 기장이 나머지 임무를 하는 비행했다고 할까요?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Focus set. 근데 왜 USA 1549을 왜 캡터스 1549이라고 콜사인을 부르는 거죠? 캡터스가 선임장이라는 뜻 아니에요? 콜사인은 비행기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에요. 항공사 이름, 그 다음에 뒤에 편명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캡터스라 그러죠. 그죠? USA 전신이 아메리칸 웨스트라는 회사인데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애리조나주는 주변에 사막이 많아서 그 이름을 캡터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네. 그 선인장 많고 네, 사막 막 많고. 덤불 굴러다니는 네. 그런 동네가 아리조나 피닉스예요. 항공사가 스스로 붙인 거이기도 하지만 FAA에서 미국 항공청에서 요구를 했대요. 이름을 좀 바꿔달라. 왜 네. 그러냐면 노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웨스트 비슷한 너무 이름이 그쵸 많아서. 많아요. 공중에서 헷갈리죠? 헷갈릴 수가 네. 있어요. 안 헷갈릴 이름 골라서 쓰자. 그렇게 해서 이름 네, 바꿨대요. 아이디어 되게 굉장히 좋은데요. 브리티시 에어를 스피드버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스피드버드 네. 왜냐하면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항에 가면은요 사우스 아프리카 에어라는 게 있대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콜사이? 스프링복이라 그러는데요. 스프링복은 If you're a 아프리카 초원에 springbok, 있는 네. 영양의 that 이름이래요. means pronking. 그래서 아마 자기네 동네 그런 특징 네, 등거하고 좀 특색을 결부해서 저희는 회사는 코리안에어잖아요. 그죠. 네, 그 이름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orean 회사 마음에 들어요. 그죠? 네. 부기장 제프가 PF로 이륙을 한 거예요.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네. 이 기상 정보를 보면은 그때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바람이 왼쪽에서 불고 있었대요.
자세히 조그만한 그렇죠?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렇죠.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잘 네. 해놨다. 설리 기장이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네. 바로 어깨에 네. 매는 안전벨트 이걸 이제 풀어주죠. 네. 마지막에 비행기가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는 다시 어깨에 있는 벨트를 매우죠. 네. 이런 거는 아주 꼼꼼하게 잘 살핀 것 같다. 네. 그런 내용이. 영화 장면에서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할 때 승무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딜레이에 대해서 그죠. 투정 부리면서 이런 딜레이를 겪지 않으려면 JFK에서 이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실제 그런가요? 큰 공항들 그리고 이제 작은 공항들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네. 큰 공항들의 지연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라구아디아 공항 옆에는 네. 뭐 JFK, 뉴악, 테리브로 등등 공항들이 많아요. 자그마한 네. 공항들이. 그래서 이 공항들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큰 공항 위주로 조금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홍콩, 네. 광저우, 그다음에 센젠 맞아요. 이런 공항이 아주 좁은 데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게 마카오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 1시간 딜레이가 맞습니다. 기억 많이 될 수 있죠. 설리 기장이 여기 왼쪽으로 허드스카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아름답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천공항 그렇죠. 건파이브 그 남쪽 활주로 쓸 때 한강 왼쪽에 한강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정말 아름답죠, 그죠. 네. 부기장은 자기 오른쪽 보는 게 나와요, 그죠. 네. 오른쪽 보면 네. 허드스카이 보는 게 아니고 뭐 건물밖에 없어. 야,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근데 저희 불기장들은 왼쪽이 잘 안 보이니까 가까운 쪽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포지션에 그 심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네. 보이는 이건 뭐 부기장이 높고 기장이 낮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여기에 정말 이거는 적용되는 아니 이건 정말 자리가 자리에 따른 뭐 비유가 다르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설리가 Birds. 새. 네. 새떼야. 그 부기장이 제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렇게 외마디 빌명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일이 그래요. 있을 때 부기장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나요, 기장님? 제가 부기장 때 네. 부산 김해공항에서 네. 이륙을 하다가 백로 있잖아요, 백로. 네. 큰 새잖아요. 이륙할 줄을 하다가 백로가 이 조종실 유리창에 충돌했어요. 소리도 컸을 거고 되게 놀랐을 거예요. 이 기장님하고 나하고 둘 다 네.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오 하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그 새들이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 안에서? 새들이 운명을 달리하시겠죠. 네. 참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고 일단 운명을 달리하신다. 고조. 네. 고조의 명목을 빌고 이 엔진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량이라면 그것이 엔진도 망가지는 거예요. 엔진 앞에 보이는 큰 날개들 네. 이런 것도 부러지고 네. 그 뒤쪽에 있는 각종 부품들 그런 것들도 손상을 입고 부서지고 그런 이렇게 식으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충격을 받고 이게 끊어지면 뒤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뒤로 빨려 나갈 네, 수도 그럼. 있고요.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해요. 그럴 옆으로 수도 튀어나가. 있고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 빨리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또 뒤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난리가 나겠네요. 그 안에 있는 뭐 그죠? 연료관도 터지고 불도 날 수도 있고요. 조종석 앞부분에 튀어나온 네.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 기상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충돌을 했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착륙 직전이었거든요. 뒤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장님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났다고 너무 큰 소리가 났어요. 승객들도 놀랐겠네요. 다행히 살아계시네요. 아직 그런 일을 겪으셨고 이런. 네네네네. 아직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737이라는 비행기를 탈 때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하자마자 가마우지라는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가마우지라는 새는 크기가 한 1m 정도 되는데 새가 들어가고 나 무척 당황했어요. 근데 가마오지면 굉장히 큰 새인 것 같은데 네. 멀쩡하시네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리 기장에 엔진 두 개 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We had both of them rolling back. 바로 미설리 기장의 APU. 네. APU가 네. 뭐죠?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보조 동력이에요. 네. 이걸로 비행기를 날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기, 에어컨디셔닝을 위한 공기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보조 엔진이에요. 작은 발전기.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발전기하고 에어컨, 네.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에서 전기를 가져다 써서 네. 모든 비행기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엔진 두 개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일단 전기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가 있어요. 네. 근데 배터리는 아주 제한된 전기밖에 공급을 못해요. 잠시 기본적인. 동안. 미설리 기장이 네. 보조 동력 장치 APU를 작동을 시켜서 비행기에 대단한 전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미설리 기장이 사실은 그때 세이프티에 관련돼서 뭐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본인 자체도 사고나 사고조사 예방에 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플레이 마운트되자마자 APU부터 작동시켰잖아요. 또 하나는 부기장이 그라운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으셨거든요. CBR을 보면은 계속 다시 물어보게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곧바로 또 버스트가 난 상태에서 잘 이끌어낸 거 보면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부기장인 제프가 교신을 하지 않잖아요. 기장인 설리가 계속 컨트롤하면서 교신을 하던데 왜 그런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죠? 긴급 상황에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기장이 컨트롤을 하고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계속 내려야 돼요. 관제와. 네. 그런데 만약에 부기장이 교신을 하고 있으면 부기장이 다시 기장에게 전달해야 전달하고 기장의 또 맞아요. 의견을 다시 전달을 하고 그래서 기장이 컨트롤하면서 네. 교신을 하는 거예요. 대신 부기장은 뭘 했냐면 네. 10번 가까이 엔진을 재시동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적절한 업무 분담이죠. 업무 분담. 그런데 이게 에어버스의 정책이에요. 아. 에어버스는 조종하고 네. 교신하고 네. 나머지 사람이 체크리스트와 어떤 절차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잉하고 에어버스 약간의 차이점이죠. 네.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건 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에어버스 기장으로서 약간 다행이다. 틀리 기장도 교신할 때 네. 콜사인을 잘못 이야기하기도 해요. 1549. 네. 그런데 자기 콜사인을 1539 혹은 1529 헷갈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계기판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런 전기 계통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가 보죠? 영화다 보니까 실제로는 부드럽게 전기가 배터리에서 보조 동력 장치로 옮겨가는 네. 거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APU. 그렇죠. 전기부터 공급을 하자. 네. APU 1분 네, 정도면 시동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1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총 몇 분 만에 내리는 거예요? 태하고 충돌하고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8초 만에 착륙했대요. 분이 아니라 초인 거죠? 네, 208초. 진짜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처치를 한다는 건 참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기사에게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찾아서 네. 엔진 재시동도 하고 그것을 NTSB 보고서에 따르면 더 짧은 시간에 엔진 시동을 10번을 시도를 했다. 그거 중에 컨트롤 하면서 교신 그렇죠. 당하고. 네. 엔진이 너무 심하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재시동은 되지가 알았어요. 메이데이 콜 네. 하고 관제기관하고 교신하면서 체크리스트 하고 승객들에게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근데 기장님 왜 메이데이라고 이머전시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프랑스어 어원으로 메데라고 하는데 헬프미라는 뜻이래요. 메이데이 노동절이 아니고 Senior Air Traffic Controller Frederick Mockford, working at Croydon Airport in London, England, was given the job to think of one word tha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for all pilots and ground staff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as he primarily dealt with British and French pilots flying between London and Paris Le Bourget, he heard the French pilots using the word Mayday
And if you type in Mayday into Google Translator, you get help me in English. To him, it sounded very much like May Day, which distinguished itself from all other words used in standard phraseology. So Mockford decided to present the word May Day at the International Radio Telegraph Convention of Washington in 1927. May Day was agreed on by all participating parties to be the official call to communicate the most serious level of distress, such as a life-threatening emergencies. 그냥 라가디아로 돌아오던지 뭐 근처에 다른 작은 활주로도 있었잖아요. 관제사는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To land. 일단 라구아디오로 돌아오든지 네. 아니면 테리브로 네. 공항 그쪽으로 가라 네.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left traffic to runway 4.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Anything in New Jersey? Maybe Teterboro? Okay, yeah,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짧은 시간에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걸 평가하고 내가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액션을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승리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 너무 많은 태스크들 그죠? 지가 너무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해내면서 아마 그것까지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단순하게 내가 비행기를 가장 안전하게 일단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강에 내리는 것보다 활주로에 내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두 개의 엔진이 다 추력을 잃었다고 관제사한테 얘기를 하고 허드슨 강으로 착륙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관제사가 얘기하는 그 공항으로 비행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강으로 디칭하는 그런 랜딩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착륙하는 것과 활주로에 착륙하는 게 무엇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수제비 던질 때 돌을 던지면 단단한 돌이 물에 맞고 이렇게 튀어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물로 그냥 통덩하고 잠수를 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또 물 이렇게 튕기기도 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하고 항공기가 빠르게 날아다니는 그런 속도에서의 물은 성질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물에 내리는 착륙은 성공할 확률이 50%도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착륙이고요. 굉장한 모험이었겠네요. 다이빙할 때 배로 내리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중량이 무거운 비행기가 그런 속도로 내렸을 때에 표면 장력 때문에 비행기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세죠. 그냥 충돌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콘크리트에 추락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주변은 뉴욕이에요, 그죠? 네. 다 건물이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물에 내릴 때 속도가 대충 155나트, 시속이 한 280km입니다. 한강에 내릴 수 있습니까? 한강으로 내리면 할 수 있을까요?